2020년도 수능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수험생들은 정시 전략 세우기에 돌입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추워지는 연말, 올해도 익명의 기부 천사들이 경남을 따스히 데워주고 있습니다. 남몰래 선행하는 훈훈한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CJ 헬로 경남 방송이 창원에서 김장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불경기 여파에 이웃에 대한 도움의 손길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선두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전해졌죠. 지난해와 같은 불수능은 피했다지만 올해는 수학 나형이 변수로 떠오를 걸로 보입니다. 이제는 정시 전략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수능 성적표에 희비가 엇갈린 고3 교실 풍경을 심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든 수능 성적표. 예상과 달리 오르내린 성적에 희비가 엇갈립니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은 안 나온 것 같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 대학에 가서도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제 꿈이 국제무역사거든요. 좋은 국제무역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이제 시작이라며 따뜻한 격려로 학생들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물론 좋은 애들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 성적이 좋지 않은 애들도 있을 거야, 그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지금까지 성적을 가지고 새롭게 전략을 짜고 분명히 정시라고 하는 길도 있으니까 좀 흐트러지지 말고 남은 기간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이번 수능은 11년 만에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되는 수학 나형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수능은 피했지만 변별력을 갖췄다는 평가 속에 만점자도 지난해보다 6명 늘어난 15명으로 경남에서도 1명의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능 점수가 같아도 지원 대학과 학과에 따라 표준 점수 등의 활용이 다르다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영역별로 대학별로 반영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활용 지표 수시 때는 등급을 많이 활용을 하지만 정시 때는 등급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기의 표준 점수, 백분위 이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정시 일정은 수시 모집 등록이 끝나는 오는 26일부터 31일 사이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준입니다. 한편 올해 수능에서 15명의 전 과목 만점자가 나온 가운데 경남에서도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김해외고 송영준 군으로 송군은 국어, 수학 나형, 사회탐구에서 만점을, 영어와 한국사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김해외고에 입학한 송군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사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전교 최하위 성적에서 수능 만점을 일구며 화제를 낳았습니다. 송영준 군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는 유튜브 경남방송 채널을 통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면서 우리네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얼굴 없는 기부 천사들이 활발히 활동 중인데요. 기부 금액도 1,000만 원에서 1억여 원 등 고액이라 눈길을 끕니다. 우리네 훈훈한 기부 소식 장보영 기자가 전합니다. 즉석밥에서 라면, 통조림 등 먹거리부터 휴지와 이불, 세제에서 세면도구까지 올 겨울나기에 필요한 생활용품들이 가득합니다. 이 물품들은 김해 주민센터로 전해진 기부품입니다. 김해의 한 중소기업에서 지난해 이웃을 위해 이불과 전기요 세트를 기부한 데 이어 올해는 생필품 500세트, 1억 원 상당을 전했습니다. 이 기업은 지난 8년 동안 연말이 되면 늘 기부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 이름을 밝히고 기부할 법도 한데
이 기업의 대표는 굳이 이름을 알리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어느덧 5억여 원 상당의 성품을 기부했습니다. 8년 동안 처음에는 1억씩 하지 않고 한 5천만 원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거의 해마다 1억씩 해가 오셨습니다. 남 몰래 조용히 도와주고 싶어 하셨고 그냥 내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좀 도와주고 싶다. 그 따뜻한 마음을 내셨고. 지난 14일에는 평범한 차림의 한 60대 여성이 김해 씨에 적금을 부어 모은 1,000만 원을 기부하는 훈훈한 일도 있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여성은 어려울 때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아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마음의 빚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이걸 기부를 함으로써 본인이 더 행복하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적금 만기된 게 1,000만 원이라서 가져오셨고 또 12월 달에 한 번 더 1,000만 원 탈 게 있답니다. 그거는 다 받으면은 적십자해로 1,000만 원 기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김해를 떠나게 된 한 중년 부부도 얼굴 없는 기부를 이어갔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이웃에게 받은 마음을 돌려주고 싶다며 적십자사에 현금 1,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주었던 이웃을 기억하고 자신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남몰래 선행하는 사람들. 연말 추위가 다가오고 있지만 그들이 가진 따뜻한 마음의 온도가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연말에 곳곳에서 김장 나눔 봉사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 도움의 손길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불경기 여파에 이웃에 대한 관심도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CJ 헬로 경남방송이 힘을 보탰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빨간 앞치마에 두건까지 두르며 김장 준비가 한창입니다. 절인 배추에 양념을 묻히는 치대기 작업에 손길은 바빠집니다. 먹음직스러운 김치도 차곡차곡 쌓입니다. 경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나눔 봉사에 CJ 헬로 경남방송 직원 50명이 힘을 보탰습니다. 조금 불편하신 분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제 마음을 그냥 드린다고 생각하고 지역시 의원들도 부족한 손길을 거들었습니다. 이날 김장한 김치는 400포기로 취약 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오던 데서도 지금 지원이 끊기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참여의 손길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전체 봉사자 중 시민 봉사자는 10명 남짓. 예년 같으면 200명이 넘었던 김장 봉사자가 올해는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봉사 등 후원에 나선 기업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이 복지관에 김장 나눔 행사를 후원했던 기업은 9곳입니다. 불경기 여파로 올해는 지원을 끊어 단 2곳뿐이었습니다. 창원의 현재 독거노인은 3만 3천여 명, 지난 2월보다 1,800여 명 늘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도 작년보다 20가구 는 1,500가구입니다. 지역에 계시는 후원자 자원봉사자님들 부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희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선두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4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군수가 기부행위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국민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종류와 횟수가 많았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기부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단정짓지 못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지역민의 각종 모임에 참석해 식비 76만 원을 대신 지불하고 선거용 명함에 자신이 졸업한 학교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가 발족했습니다.
경남 여성, 시민사회 기관 등 145개 단체로 만들어진 시민연대가 4일 창원시청에서 발족 선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서성동 성매매 직결지는 여성 착취 공간이자 인권 유린의 장소라며 그동안 우리 사회가 외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창원시와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성매매 직결지 철거와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습니다. 김해 중소상인들이 코스트코 입점을 즉각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55만 중소도시에 이미 중대규모 점포가 10여 개에 달하는데 코스트코까지 가세해 힘겨운 중소상공인들을 파탄에 빠뜨리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입점 이후 교통체증은 불보듯 뻔하다며 교통 흐름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고 교통 영향평가에 임하라고 언급했습니다. 상인들은 코스트코의 교통 영향평가 심의 재검토가 열리는 5일 김해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대로 된 교통 영향평가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와 한국가스공사, 창원시와 경남 테크노파크가 4일 지역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4개 기관은 경남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에 상호 협력키로 했습니다. 현재 경남도는 2022년까지 수소 전기차 6,000대, 수소 충전소 17곳을 만들어 수소 전기차 보급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통영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내년부터 성인 기준 200원이 오릅니다. 지난달 열린 경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건비 상승과 주 52시간 근무 등 버스업계 상황을 고려해 시내 농어촌 버스 요금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1월 10일부터는 성인 2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100원이 인상되며 다만 도서지역 공영버스 요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통영시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입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해안도로변 인명구조함을 파손한 65살 선장 A씨를 붙잡았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새벽 4시 10분쯤 통영시 동호동 해안도로변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인 인명구조함을 들이받고 그대로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용시설물을 파손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해경은 A씨를 공용건물 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4일 새벽 1시 반쯤 창원시 마산하포구 중앙부두 인근 바다에서 물에 빠진 38살 A씨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정박해 있던 예인선 선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해양경찰서는 연안 구조정을 보내 따개비를 붙잡고 있던 A씨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A씨가 어두운 부두 인근을 걷다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났다며 겨울철 해안가를 걸을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제시가 이번 달부터 내년 4월까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습니다. 단속 지역은 산림과 산림 100m 이내 지역, 입산 통제구역 등으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산림 내 소각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거제시는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고성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4일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은 취업자 증가율과 문화 기반 시설 확충, 지역 주민의 정서적 안정 수준 등에서 높은 등급을 받아 인구 5만 이상 군부 중 전국 2위, 경남도 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자체 생산성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통계로 측정하고 경제, 환경, 복지 등의 분야에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할 목적으로 2011년부터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5일 오전 10시 경상남도청 간부회의를 갖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오후 2시 제4회 경남 참스승상 시상식에 참석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후 2시 반 2019 녹색아파트 인증사업 우수아파트 시상식에 참석합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오후 3시 반 2019 소상공인 송년회 밤에 참석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후 3시 제13회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 평가보고회에 참석합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오후 7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발표회에 참석합니다. 이선도 의령군수는 오전 9시 반 희망복지 자원봉사협의회 마을순회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오전 9시 공공비축미 수매 현장을 방문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전 10시 거창군의회 정대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은 지역 역사와 문화재 이슈를 짚어볼 텐데요. 국가사적으로 지정돼 있는 김해 예안리 고분군에서 가야시대 사람뼈, 즉 인골이 완벽한 상태로 출토돼 학계와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남쪽 지역 인류의 뿌리에 큰 정점을 가져다줄 이번 예안리 인골 출토에 대해 학술적 의미와 지자체의 보존 방안까지 알아보죠. 현재 김해 예안리 고분군 발굴 조사를 수행 중인 두류문화연구원 최헌섭 원장, 이번 출토를 가장 근접하게 관장하고 있는 김해시청 가야사 보건과 신재용 학예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 26일에 성과 보고회가 있었죠. 이날 분위기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좀 뜨거웠습니다. 예. 그 학계와 그 시민들 한 40여 명 정도 오셨는데요. 자문위원 전공자 선생님들 한 4분 모셔서 네. 저희들 이제 자문위를 진행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그 김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무덤을 팔 때 저희 나라는 산성입니다, 땅이. 그래서 네. 무덤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뼈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예안리 고분군에서는 사람뼈가 거의 완벽하게 나왔기 때문에 전부 이제 놀라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출토된 인골이 처음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번 인골 출토가 학계와 또 지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예. 물론 예안 인골은 예전에 70년대 중반 이후에 계속 조사가 돼 있었고 지금까지도 뭐 200여 개 이상 확보가 돼 있습니다만은 네.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한 40년 정도 시간이 흘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추가로 특별한 자료가 나온 건 없지만 아마 그 조사 이후에 네. 분석 결과에 기대를 거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특히나 원장님께서는 예안리 고분굴 발굴 작업을 또 직접 수행하고 계시죠. 발굴 당시 현장 분위기도 좀 궁금하고 느낌이랄까요? 어떠셨습니까? 아까 저번에 받았던 원고에는 보니까 인골 봤을 때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많이 물으셨던데 사실은 저희들 옆에 뭐 심재영 선생도 계시지만은 네. 저희 고고학자 입장에서는 저런 인골들이 우리 고고학적인 학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료로서만 느껴지기 때문에 특별한 감정은 없고 이번 조사에서도 사실은 이제 40년 만에 다시 재개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많이 갖고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 이후에 또 현상 변경 요인도 발생하고 해가지고 보존 상태가 기대한 것보다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아가지고 추가로 더 특기할 만한 그런 자료는 없었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예. 자, 심재용 학예사님도 관련한 박사학위를 좀 갖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이번에 완전한 인골 출토 소식을 들으셨을 때 또 그 현장을 직접 봤을 때 소감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금강가야 중에서도 고분을 무덤을 이제 전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했던 무덤의 대표적인 것은 금강가야의 왕무덤인 대선동 고분군하고 그다음에 기존 무덤인 양논이 고분군을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안리 고분군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조사가 마지막 조사였거든요. 네. 그래 마지막 조사였기 때문에 제가 91학번이라서 발굴 조사를 현장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발굴 조사를 통해서 예안리 고분군, 말로만 들었던 예안리 고분군의 인골을 박물관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 점이 저한테는 고분을 전공하는 저 입장에서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예. 자, 두 분의 소감을 들어봐도 이번 출토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는데, 자, 사실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사실이거든요. 어떤 부분의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질 건지 방향성을 좀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묘제는 뭐 이미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지금 특히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예안리 그러면은 거기서 많이 나오는 이제 고인골. 거의 뭐 유구마다 다 하나씩 나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한 38개를 조사했는데 사세기대 목광미 6기, 그다음에 그 이후에 석각 32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게 전부 다 한 250개 되는데 매 유구마다 고인골을 나왔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인골 중에서도 지금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이제 편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데 편도나 발치, 습속 이런 것도 상당히 특이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심보다 오히려 가야시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어떤 형질 특성 아니면 그걸 통해서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아가는 그런 분석 이런 쪽으로 더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가야시대 사람들의 뿌리를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말씀처럼 다른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편도와 이번 인골의 방향성을 좀 밝히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지난 가을에 아마 김해 박물관하고 부산대 박물관에서 예전에 했던 인골 중에서 특히 편두만 골라가지고 아마 특별 학술심 부지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다뤄진 것도 보면 사실은 편두가 그렇게 많은 수를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4세기대 목강묘에서만 전부 다 편두가 나오는데 그것도 주로 이제 4세기대 전엽에 한정돼 있고 목강묘가 49개인데 확실히 편두라고 우리 인정할 수 있는 건 2개 내지 3개입니다. 3구 정도입니다. 4구까지 좀 폭넓게 봐주는 경우도 있고 또 2개 변형 의심이 되는 것까지 하면 한 10구 정도인데 전체 다 쳐봐야 뭐 50개에서 10개 같으면 비중이 한 20%, 10% 안팎 정도 되는 비중인데 그게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외국에서 나온 특수한 신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검관이나 이런 걸 착장하기 위해서 두개골을 배정했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졌는데 네. 지금 우리 쪽에서 나온 거는 그런 특이성은 없다고 합니다. 아주 평범한 분들이고 다 그 지금 40대에서 60대 정도 이런 숙련의 여성들 네. 인골에 제한되어 있었고 전부 다 여성이었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묘의 어떤 사이즈라든지 또 네. 묘 내에 또 부장되어 있는 유물도 비교를 해봐도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 뛰어나다거나 특별하게 처진다거나 그런 네.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것으로 이렇게 밝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조심스럽게 좀 여쭤보겠지만 편도와의 연관성을 좀 밝힐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이번 조사에서 밝혀지기 좀 힘들겠네요. 아니죠. 편두는 그 기존에 나온 자료에서 알려져 있고 이번에 우리 나온 것들 지금 38기인데 그중에서 사시기대 것만 줄이면 6기. 실제 육안으로 봐도 사실 편두라고 확실히 인정되는 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도 봐도 꼭 그 네. 형질 전문가가 아니라도 인지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네. 요번에 우리 발굴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뭐 아비마가 눌러져 있는 그런 전형적인 편두 이런 것들은 그 시각적으로는 인지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복원 과정에서 혹시 지금 네. 그 동아대학교 김재인 교수팀한테 우리가 의뢰를 해놨는데 네.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추가로 나오면 모르겠거니와 추가로 나온 건 없고 네. 대신에 그 지금 그 요아분에 발표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편두도 중요하지만 네. 편두나 그 발치 같은 그런 특이한 습속도 중요하지만은 그 250개 개체 인골 전체에 대한 그 연구를 통해 가지고 네. 이게 그 우리 민족 사회의 어떤 구성원, 그 네. 계통 이런 쪽에 어떻게 닿아 있는지 이런 연구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예. 것 같아요. 자, 김해박물관에도 편두가 전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뭐 이런 부분에 변화가 좀 있겠습니까? 아까 이제 최영섭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육안상으로 확인되는 편두는 없습니다. 지금 네. 그 저희 이번에 조사된 거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시가 뭐 바뀔 가능성은 없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저희 그 자연과학 분석, 뭐 DNA 분석이라든지 안전 동의 원소 분석을 통해서 네. 가야인들의 어떤 식생활이라든지 혈연 관계, 그 네. 친족 관계들을 그런 자연과학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옛날 예안리 고분군에서 많은 인골, 약 210개 그 인골들이 나왔습니다만 실제 그러한 자연과학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요. 네. 또 자연과학 분석에는 이제 오염 요소가 많으면은 분석에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자료는 새로운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연과학 네. 분석을 하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식생활, 가연들 식생활이라든지 그리고 혈연 관계들이 좀 밝혀진다면 그런 내용들은 이제 뭐 국립기획박물관의 전시 패널이라든지 그런데 뭐 좀 추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복원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더 걸릴까요? 복원이라 하시면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인골에 대한 복원은 아직까지 저희들은 이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저희 장기적으로 본다면 예안리 고분군 정비 사업 중에 고인골 전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고인골 전시관을 저희들이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가야인들, 예안리인들의 어떤 복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아마 구체적인 예안리 그 인골에 대한 네. 복원이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앞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자체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이게 김해시만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 예안리 고분군 같은 경우는 국가사적 제261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된다는 얘기는 이제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보호를 한다는 개념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 사업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인골 전시관, 그 다음에 노출 전시관, 그러니까 유적공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정비할 예정인데, 그런 정비했을 때 저희 국비와 더불어서 저희 도비라든지 시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저희들 역사공원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늘 공감대를 이루는 그런 정비 방안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어떤 일을 또 지원하게 됩니까?
뭐 경남도에서는 구체적으로 뭐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하고 도하고 같이 하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뭐 도에서는 저희들 행정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국비 지원을 국비 사업으로 추진을 할 때 도비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또 항상 정비 사업을 할 때는 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야지 저희들 보존 정비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특별하게 뭐 경상남도에 업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늘 저희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이번 김해 예안리 고분군에서 인골이 완벽한 형태로 출토됐다는 건 분명히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자, 네, 이제 요즘 시점에서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예안리 고분군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성이 좀 필요하다 보십니까? 지금 현재 김해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보존 정비, 그걸 위해서 또 이번에 우리 조사를 했고요. 이번 그 80년도 조사 이후에 한 40년 정도 경과하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보존 상태가 좀 열악했던 그런 부분들이 네. 그 열악했던 부분이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위에 지금 실에 장시라고 불리는 마을이 계속 조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그 마을 건축에 따라서 20세기 이후에 훼손된 것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에. 네. 그 지금 현재 김해에 있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은 우선 먼저 더 이상 훼손이 되지 않도록 네. 그 토지부터 매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을 좀 불편하지만은 이주를 시키고 지금 아마 그 조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 선결되고 난 이후에 이제 네. 가능한 일들이 있겠죠. 네, 사실 이 학계에서 보는 시선은 양갈래입니다. 발전을 위한 개발이냐,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규제냐, 이런 시선이 좀 나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또 시의 공무원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재산권 행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 재산권 행사의 문제인데요. 네. 이런 이제 예안리 고분군뿐만 아니라 국가사적이라든지 경상남도 기념물, 즉 문화재 보호구역의 주변에 사시는, 물론 그쪽에 사시는 분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까지도 포함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건축행위 시, 네. 건축행위 시 과연 내 건물을 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당연히 질 수 있습니다. 네. 대신에 지을 때 문화재 형상 변경이라든지 영향 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약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에서는 그런 사전에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이런 문화재 정보들을 대해서 문의를 해 오시면 저희들이 친절히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의 현상 변경이라든지 영향 검토 그리고 매장 문화재의 분포가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네. 그런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역사공원, 즉 우리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정비가 된다면 네. 주민들한테 늘 굉장히 좋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대선동 고분군이나 봉황동 유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가 일부 되어 있는데요. 그곳에는 지금 역사문화공원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주시고 네. 그리고 산책이라든지 즐겁게 여가 생활을 즐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예안리 고분군 역시 이런 방향으로 즉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정비를 해갈 예정입니다. 예, 그럼 앞으로 예안리 고분군을 정비 복원하는데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둬야 될까요? 예. 지금 보통 유적 정비할 때 전시관이라든지 아주 국소적인 부분이 시중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 김해 같은 경우는 우리도 지금 알고 있다시피 예안리 유적이 형성될 당시에 김해 평야라든지 주변 평지 일대가 다 과거에는 바다였습니다. 그런 네. 환경들까지 결부해서 안아 넣을 수 있는 그런 복원을 좀 시도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우리 예안리 고분군 발굴을 하면서 광경연구팀하고 같이 해서 지금 지형 환경 분석도 같이 결부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예안리에서 인골이 많이 나왔다는 결과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예. 어떻게 해서 그 인골이 생성될 수 있었는가 하는 근데 원인, 과정 이런 것 갖다 살피는 네.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안리 고분군이 들어서 있는 그 땅 자체가 마산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산과 까치산을 잇는 육계 사주와 같은 그런 바닷가에 있는 빛이거든요. 네.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칼슘 성분이 많은 조개들이 있게 되고 그 조개에서 내뿜는 칼슘 성분 때문에 지금 고인골이 지금 양호하게 보존된 건데 이런 것들 다 빼버리고 결과에서 우리 획득했던 그런 정보들만 가지고 전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유적이 형성되기 전까지 어떤 지형 환경적 배경 이런 것들 충분히 같이 결부해서 보호를 해놓고 그 설명을 한다면은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어쨌든 예안리에서 좋은 성과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사실 함안 마리산 고분군은 세계 문화유산 등재에 좀 힘쓰고 있는데 앞으로 김해시에서도 이런 좋은 소식을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 그 대선동 고분군도 역시 함안 마리산 고분군과 같이 그 세계유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을 등재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예안리 고분군 같은 경우는 그 후보에 들어갔다가 역시 전문가들 평가에서 그 지금 7개의 가야 고분군 무덤들은 다 거의 왕급 무덤들입니다. 그래서 예안리 고분군은 왕급 무덤이 아닌 좀 중상층의 무덤군이기 때문에 고분군에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대선동 고분군은 지금 그 원활히 지금 세계 고분유산 등재를 위해서 추진에 이제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앞서 이번 예안리가 출토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지자체나 뭐 경남도에게 좀 바라는 부분도 있으실까요? 우선은 지금 현재 있는 그 주변 환경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현재 상태라도 적어도 유지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중요하겠죠. 지금 거기 예안리가 사주 환경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바로 밑에 예안리 마산마을 쪽으로 가면은 과거에 거기가 바다였다는 걸 증명해주는 해식동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같이 지금 얼마 전에 제가 해식동 가보니까 거기 농사 짓는 분들이 그게 동굴처럼 돼 있으니까 거기에 뭐 폐기물도 버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부터 정비하고 정화하는 노력들이 지자체나 아니면 주민들 또 학자들 같이 이렇게 결부해서 공동 노력을 이루어내야 되겠죠. 예. 자, 좋은 부분들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반영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이제 예안리 고분군의 어떤 국가사적 지위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저희들 그 최원섭 원장님 말씀처럼 핵심 동굴이라든지 자연 그 분석도 필요합니다. 지형에 대한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겸허히 받아들여서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해 예안리 고분군이 더 지역민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두 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뿌리를 찾는 일, 말만 들어도 앞으로 있을 여러 과정들이 설렙니다. 모쪼록 도민들의 관심으로 우리 경남의 자랑으로 새겨지길 기대해보죠.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찬 공기가 다시 한번 밀려오며 목요일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함안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 창원 1도로 출발하겠고 낮에도 7도 안팎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추위가 더 극심해지겠습니다. 창원의 낮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이렇게 이번 한 주 공기는 다소 차갑겠지만 낮 동안 하늘 표정은 무난하겠습니다. 모든 해상에서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는 만큼 빨래나 세차하긴 좋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차차 건조해질 텐데요.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